예.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가정이 좀 어려워서 고학을 해서 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좀 생소한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마케팅 그러니까 뭐 다 알죠. 근데 제가 입사할 때는요, 마케팅 부서가 그렇게 뭐 각광받는 부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유통 관련 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너스도 받고 특진도 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오니까 집에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출을 내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또 1년 지나니까 또 전세보증금 올려달라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남들은 좀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를 저는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 사업을 하는데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한 2, 3년 만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부채도 다 갚고, 수도권에 집도 하나 샀습니다. 차도 하나 뽑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요, 통장에 돈도 좀 있으니까 골프채도 하나 사서 골프 치러 다녔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즐거워지고 좋아지니까요, 또 간사해지더라고요. 골프 치고 노니까 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 5일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면서도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 꼬박꼬박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돈이 좀 들어오는 이런 직업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러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찾아보러 다녔는데 첫 번째 시도는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시도는 그런 일이 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요, 못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살림만 살던 와이프가 자기도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돈 벌어보니까 너무 쉽게 버는 것 같죠, 뭐. 그래서 자기도 벌어보겠다고 나갔는데 처음 나가서는 보험회사를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험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로 누구한테 팔느냐고 봤더니 자기한테 팔아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한테 팔고 친구한테 몇 명 팔더니 2년이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적성이 안 맞대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화장품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브랜드가 텀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텀이라고. 그죠? 딱 보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네. 뭐? 예. 그래서 제가 딱 째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이론은 좋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한테 다단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20년 동안 유통만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생활할 때부터 유통 쪽 일을 했고, 그러니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쓱 보고는 하라 그랬습니다.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절대로 못 번다. 제 친구들이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좀 여러 명 왔습니다. 근데 오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냐면요, 그래야 그 친구에게 그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주면 제 친구들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한 친구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보니까 제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동영상을 봤으면 그냥 연락을 할 텐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 보고 왜 해보라 그러냐면 하도 이렇게 지금 살림을 자기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깨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제 손을 벌리면 혼내주고 난 다음에 집에서 살림만 제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리고 제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냐면요, 석재무역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 거 있죠,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업은 꽤 괜찮게 잘 됐는데요, 와이프가 또 저거 해서 돈을 깨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또 더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1년이 지났는데요, 와이프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박스 들고 왔다 갔다 바쁘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불러갖고, 자기야, 그 다단계 힘들지? 그 화장품, 쉽지 않지? 이렇게 했더니, 여기 사장님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맞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힘들잖아.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 나 한 달 300만 원 벌어.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장을 보니까 3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쫙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조사를 하는 아주 그런 습관이 회사 다닐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와이프한테 두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일어서서 제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애텀이라고 쳐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거죠. 애텀이 딱 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애텀이 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다단계 회사 맞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요, 친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와요? 보상 플랜부터 얘기해요. 돈 되는 얘기부터. 그럼 제가 잠깐만, 뭐 파는데? 이렇게 물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에요. 그죠? 그럼 제품 좋은 게 잘 팔려요? 안 좋은 게 잘 팔려요? 좋은 게 잘 팔려요. 맞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소비자의 수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품이 좋으면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품력이 좋다, 제품력이 높다, 제품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제품의 이 품질 대비 가격입니다. 명품은 품질은 진짜 좋아요. 절대 품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니까 제품력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자존심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렇게. 거기 가면요, 고객이 많아요, 종업원이 많아요? 안 가봐서 모르세요? 예, 마트에 가면은 종업원이 많아요, 고객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통을 보면요, 여기 제품력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살짝 넘어오신 거예요. 저는 이 제품력이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요, 제품 유통을 얘기하면 바로 제품부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품질은 제일 높은데 가격은 제일 낮아. 그러면 제품력이 어때요? 예, 제품력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통을 이해할 때 여러분 유통이 뭔지는 다 아시죠? 자신이 좀 없으시네. 유통이 뭔지 다 아는데요, 정의를 해보려면 잘 못해요. 근데 정의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바뀝니다. 유통이란 건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가 다 유통입니다. 근데 그 유통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하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옷 다 입고 계시죠? 그 의류 같은 경우는요, 5배에서 심지어는 10배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대충 한 5만 원 주고 샀다가 원가 얼마? 예, 대부분 이제 5, 6천 원짜리 걸치고 계신 거죠. 예.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 비용이 다 어디에 소요되느냐 하면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서 파는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그 비용을 굳이 다른 사람을 줄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좀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 아는 거는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자.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요? 광고비가 안 들어가요. 유통 단계가 짧아지니까 어때요? 유통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나머지를 우리가 돌려받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안 되느냐? 너는 그럼 유통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설명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특정한 사람이 해요. 우리가 다 참여해야 돼요. 소비자가 다 참여해야 돼요. 소비자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제품력이 나쁘면 소비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한테 제품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근데 5,000원이야. 정말 좋아. 그런데 친구가 써보다가 이 친구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더니 똑같은 제품이 4,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냥 썩 지나가요?
나한테 전화해요. 전화하죠. 야 친구야, 네가 소개해준 그거 있잖아, 무슨 마트에 갔더니 4,500원이더라. 딱 한마디 해요. 그럼 난 남긴 것도 없는데 괜히 뭐가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입을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어버려요. 즉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요, 정말 좋은 제품만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제품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다단계 회사에서 소개해준 그 제품을 썼는데 2,500원밖에 안 줬어. 써보니까 한 2달 썼더니 망가졌어. 버리고 새로 사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그거 봐, 전화해갖고 야 니네 회사 제품 2달 썼더니 망가지더라.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시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제품력도 좋아하지만 제품도 줘야 돼요. 그래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준을 갖고 조사를 딱 했는데 애터미 제품을 다 조사해 봤더니 앞에 얘기한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한 회사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장영실상 받은 애터미 에센스 있죠? 예, 그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요즘 여성분들은 화장품이 생필품이죠, 그죠? 밥 먹을래요, 화장할래요? 그렇죠. 예. 생필품이라니까요. 밥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스킨,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열심히 바르시죠? 그거 발랐더니 피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거 발라서 피부 좋아졌다면 여러분 피부 상태 이럴 리가 없어요. 20살 때부터 발랐어요. 20년 발랐어요. 그럼 피부 좋아졌으면 피부 나이가 몇 살? 20살은 제자리에 있었던 거고 몇 살? 18은 돼야지, 18. 18 피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덜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에센스나 세럼은요, 화장품 역사를 수준 한 등급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는요,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애터미 에센스도요, 그런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고요, 이거 열심히 잘 바르면 여러분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발랐더니 한 5년 정도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지게 그 정도냐고요? 제 친구들이 모임에 나가면 못 알아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스를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요 정도 에센스면 백화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애터미 에센스는 딱 가격을 제가 조사해봤는데 3만 원 하는 거예요. 괜찮네. 그 최첨단 특허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게 3만 원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4개만 공동 구매하면 한 개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을 쓰고 주변에 소개하면 애터미라는 회사는 우리에게 약 35%의 수당을 소비자 그룹에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빼봤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도대체 얼마 받아가나? 35% 이렇게 뺐더니 가격이 얼마가 돼요? 9,500원. 그러면 수많은 특허가 들어가 있고 최첨단 레시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애터미 에센스가 9,500원. 여기에요, 이 돈 갖고 애터미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비용도 내야 되고 물류비도 내야 되고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게 이익도 챙겨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이게 절대 가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화장품 좀 한다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저도요 20년 동안 제가 유통을 하면서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나 혼자만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근데 애터미에 딱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석재무역업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터미 에센스가 3만 원이었다면요, 저는 애터미 사업 안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잘한다 그래 그거 참 착한 가격이니까 계속해서 돈 벌어. 그리고 저는요 제 무역업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5,000원이에요. 회사는 9,500원 받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대 가격의 제품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준다. 나머지 제품 다 조사해 봤는데 다 마찬가지다. 한두 품목이 아니고 전 품목이 이런 가격이다. 그러면 내가 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정말 대박 회사를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로 내가 바로 모든 내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터미에 올인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통 쪽에 오래 있다 보면요, 이런 가격과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야료가 있는 거죠. 잘 안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요? 점점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판을 짜게 됩니다. 이야, 정말 좋구나. 이거 팔면 돈 벌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물건을 팔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매출이 어때요? 올라가죠. 판은 짜졌죠. 그러면 경영진이 뭘 해버려요? 가격을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그러면 갑자기 15,000원짜리가 3만원이 돼. 그래도 8만 하니까 또 팔아보자. 5만원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만 원이 돼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팔면 지금 하던 애터미 그만두고 내 사업하러 돌아가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뭘 조사해야 되냐? 바로 경영진의 도덕성을 제가 한번 알아봐야 돼. 진짜 가격을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 주는 게 맞느냐. 두 번째, 그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확인해 봐야 돼. 이건 일시적으로 싸게 주는 거야, 진짜 싸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싸게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딱 했는데요. 애터미의 대표이사, 대주주가 누구냐 조사를 했어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왜 웃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스폰서가 얘기해 줬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스폰서이자 와이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박한길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빠서 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속리산에 가면 1박 2일 동안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회장님이 쫙 다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거의 다 해소가 될 거다.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탁 갔는데요, 첫 시간에 딱 보니까 안 그래도 박한길 회장님이 탁 올라오셔갖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는데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세요.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 어떤지를 쫙 맞추고 있어요. 제품 강의를 막 하시는데 저는 뭐 뻔해요. 그래 뭐 회사 좋고 애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겠지. 그 다음 그 설명이 끝나면 뭘 설명해요? 왜 비싼지를 설명할 거야. 뻔해. 사업 설명은 뻔하잖아. 제가 수많은 사업 설명을 해봤고 들어봤는데 결과는 이거예요. 이 제품이 왜 비싼지를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은 한참 설명하더니 화장품을 하나 탁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화장품이 주스값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관되게 약 25분에서 30분 동안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 설명회 와서 자기 회사 제품이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기가 막힌 회사를 만난 거예요. 전 유통 전문가였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막 저려오는 거예요, 온몸이. 정말 대단한 회사다. 왜 싼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갔냐?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 다 녹아들으니까 맞아, 맞네, 그렇네. 여러분 가서요,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소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을 받은 건 이겁니다. 도덕성. 나는 그래서 절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을 대놓고 경영한다는 심정으로 경영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격 내려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뭐예요? 절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 강의를 듣고 더 볼 필요가 없다. 정말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성영 박사님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성급식을 하는데요, 성급식은 뭐 제가 보기에는 조촐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본인들은 굉장히 금수하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급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이제 또 강의하러 딱 올라오신 거, 또 박한길 회장님이네? 그리고 이제 또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성공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럼 물건을 얼마나 사야 되고, 어떻게 포인트를 차야 되고, 이걸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그죠?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싫은 건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돼버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맞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제가 그때 이미 부자가 돼 있었어야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됐어요. 뭐 할 수 없어갖고 뭐. 그런데 회장님은 자기는 착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제목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부자 되는 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요, 속리산에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너무 많구나. 지금까지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 배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요, 딱 갔는데 오토 판매사의 길, 이제 드디어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딱 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듣는데 회장님께서 뭐 이제 앞으로 90살까지 살아야 되고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120살까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변호사 뭐 다 필요 없대요. 왜? 변호사도요, 로스쿨 나오면요 변호사의 30%가 실업자가 되고요, 옛날같이 수익이 안 된대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제 친구 변호사들 보니까 변호사도 덤핑친대. 로스쿨 나온 30대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게 뭐냐?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라는 사자만 따면 변호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왔던 1000여 명의 그 청중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박수 막 쳤어요. 한번 쳐보세요. 저도 막 쳤어요. 왜 쳤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 오토 판매사였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류변, 정변, 김변 뭐 변호사들 보고 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니보다 홀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이제 스폰서 옆에 모시고 좋은 스폰서 뒀어. 내가 진짜 기가 막힌 회사에 왔구나. 차를 몰고 쫙 이제 중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호법 분기점 왔는데요, 차가 탁 막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탁 밟는데 뒤통수를 탁 치는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이에요? 제정신 아니네. 무슨 다단계 회사의 직급, 그것도 최고 직급도 아니고 첫 직급, 판매사. 그거 판매사 직급이 변호사보다 더 낫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고 지금 덜떠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야, 정신 차려 임마. 그래서 한 달 동안 애터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건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 뒤에 딱 보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이 애터미가 안 되는 이유로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면 의사, 변호사, 뭐 군인, 교수, 교사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그냥 지금 하던 일 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이니까. 다 애터미 하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자영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하시거나 가정관리사님들은 혹시나 남자 사장님들 중에 뭐 전업주부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뭐 우리 와이프는 전업이야 뭐 이랬다면 큰일 나요. 뭐라고요? 가정관리사님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셨는데 이 세 부류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없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용기가 없거나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이 주는데 어떻게? 영원히 나에게 주겠다는 이런 경영진을 모시고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딱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일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올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딱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3년 반쯤 전에 애터미라는 걸 여러분하고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애터미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단을 내리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행동에 옮길 때 제가 애터미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목표를 정해라. 저는 목표를 제대로 못 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부자가 못 됐던 거예요. 그때요, 인생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적고 내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성공하겠다는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 딱 2년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미 성공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경영진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시나리오만 적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뒤에 반드시 여기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똑같이 성공의 길을 강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대충 사셨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 살아져요? 못 살아져요?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요 흐름입니다. 흐름. 대세라고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박태환 선수 아시죠? 제가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으로 내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해 주시네요. 전에 물었더니 그냥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묻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깁니다. 제가 박태환 선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태환아, 저기 나랑 수영으로 내기할까? 그래서 하시죠. 그러면 수영 장소는 내가 골라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고르세요 이러겠죠. 지가 뭐 바다에서 하나, 강에서 하나, 뭐 냇물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든 내한테 이길 일이 없다. 그럼 저 박태환 선수를 차에다 태우고 어디에 가냐면 동강에 가서요 래프팅 하는 데 가서 물살이 엄청나게 빨라. 거기 가서 딱 정합니다. 1번 레인 박태환 뛰어들어서 위로 수영해. 2번 레인 손타기 뛰어들어서 밑으로 갈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 세상이 그러면 올림픽 공식 수영장처럼 잔잔하게 흘러갈까요? 경유가 흐를까요? 그렇죠. 그 경유의 방향이 어딘지 안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 그랬어요? 유통사업입니다. 애터미는요 유통업이에요. 그러면 유통사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네. 애터미가 맞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합니다. 유통의 주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할인점입니다. 그리고요 TV, 홈, 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20년 전에 인터넷 쇼핑몰은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할인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2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두 개의 거대 유통이 대한민국 시장을 석권했고요. 인터넷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 20년 전에는요 잘 나가는 유통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지워졌어요. 없어요. 20년 전에 아주 잘 나가던 유통 지금은 사라졌어요. 뭔지 아세요? 도매상이 없어졌어요. 예, 웅성거리죠. 예, 20년 전에 도매상 대단한 파워였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반에 반 토막이 났어요. 20, 30년 전에 재래시장에 점포만 하나 갖고 있어도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줘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유통은 바뀌는데 왜 바뀌어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저는 1번, 2번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세를 딱 읽었는데 어디에 대세? 유통의 대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통했으니까. 그러면 애터미가 어떤 회사냐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분석해 보니까 뭐요? 인터넷 쇼핑몰이다. 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고 주문하고 결제하면 택배를 물고 나.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전화 주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콜센터에 있는데 주문은 안 받아. 완벽한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과 TV홈 쇼핑은요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 이건 유통 자체의 융합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애터미는요 할인점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점은요 디스카운트 스토어, 즉 뭐야 싸게 파는 게 할인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에 있는 전 제품은요 할인점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애터미는 할인점이네. 맞아요. 에이, 애터미는 다단계잖아.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주잖아. 수당 35%.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35%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나쁜 기능은 빼버렸어요.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둘째, 월간 유지도 없어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나쁜 세 번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이 우리 집 앞에서 파는 할인점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보다 싸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뭐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전화기예요, 전화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전화한 거예요, 톡한 거예요? 다시 전화한 거예요, 톡한 거예요? 전화했다니까요, 보이스톡으로. 자, 이건요 전화기가 아니고 뭐예요? 전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건 TV가 아닌데 TV 기능이 되고요, 컴퓨터가 아닌데 컴퓨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아닌데 카메라 기능이 되고, 이건 뭐 이것 가지고 영화도 찍어갖고 발표하고 있어요. 뭐예요? 융합기기입니다. 애터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기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할인점 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능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유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춤해집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성장을 멈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기대한 수준의 품질의 제품이 도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정말 비싼 고급 정장 바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2만을 주나 3만을 주나 5만을 주나 오는 제품의 품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건 유통업자들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또 극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맛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등어가 맛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뭐 거기다가 완전 맛있어, 짱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쓰면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맛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게 주방 이렇게 요리사가 고등어를 굽죠. 그리고 옆에 이제 쇼호스트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근데 주로 여자예요. 그리고 말랐어요, 뚱뚱해요? 말랐어요. 왜냐하면 뚱뚱하신 분이 나와서 맛있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쟤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 뭐 이렇게. 근데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여자 호스트가 나와서 뭐 어머머머 이러면서 이제 한 점 먹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와 저건 진짜 맛있겠다 싶어서 콕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고등어 왔어.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근데 그 사람이 속인 거예요? 그 방송이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맛있다고 생각하고 판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맛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건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애터미는 어떤 유통을 가냐? 앞으로 모든 유통은요 인터넷 쇼핑몰로 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와 관계된 정도와 관련된 겁니다. 저 맛의 정도, 옷을 입었을 때 옷 맵시의 정도, 옷의 품질, 액세서리의 품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유통 형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신뢰를 더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도 인터넷 쇼핑몰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애터미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예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 제품 들고 나가고 이거 완전 좋아,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거든, 한번 써봐 그러면은 여러분 친인척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하고 써줘요? 아니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걸 믿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요 물건을 판 대가로 수당받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대가를 수당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요 제일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신뢰를 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체험, 쓰게만 만들면 돼요.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한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 결과를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차피 밥 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씹어줘야 되죠. 예, 씹을 때 괜히 죄 많은 죄 없는 남편 씹고 시어머니 씹지 마시고 어때요? 애터미 씹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보가 어때요? 전달돼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로 성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기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여기서
버린 이유는요,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주냐면 가르쳐줘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www.atomy.kr을 컴퓨터에 치고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 주면 여기 5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문이 안 들어가요. www 쳐야 되는데 3개 쳐야 돼, 4개 쳐야 돼요? 3개 쳐야 돼요. 치다가 손이 떨렸어, 이렇게 됐어. 이거 W가 3개예요, 4개예요? 빨리 점 앞에 찍어요, 뒤에 찍어요? 둘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노안이 왔는데 보여.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진화된 인터넷 쇼핑몰로 나가려면 반드시 주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뭘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애터미가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애터미가 막 생길 점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겁니다.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르게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1등 공신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흐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애터미가 만들어서 판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 판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다단계에서 돈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정보를 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회원이 10만 명이 현재 제 회원이, 근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신제품 계속 매달 몇 개씩 나오면 이 10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제품당 5장씩 카피만 해서 프린트만 해도요, 10만 명 50만 장, 5종류 나오면 250만 장 프린터가 트럭에 싣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다니면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카카오톡과 밴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쓰라고 해요. 저는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주는 정보를 꾹 눌러서 복사, 전송, 끝. 그러면 저 10만 명에게 전부 전송이 됩니다. 전 정보 전달 비용을 한 푼도 안 쓰고 7만 얼마는 내요, 그죠? 한 푼도 안 쓰고 정보 전달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카카오톡 만드는 비용하고 운영비는 누가 다 내는지 아세요?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가정관리사님들이 다 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 통신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요, 스폰서님 전화 좀 해주세요, 헉헉.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전화 다 하면 3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통신요금이 안 나와. 왜 안 나왔나 봤더니 사장들이 다 모여갖고 기가 막힌 대책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무제한 요금제. 그 무제한 요금제 우리 대신 내주는 사람 누구예요? 가정관리사님들이 내주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살아도 뭐 하고 있어요? 남 돈 버는데 뒷돈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애터미는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회사예요. 함께하는 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딱딱딱 맞춰서 왔을까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무제한 요금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요, 저같이 3천만 원 받아도요 남는 게 없어요. 저 위에 분은요, 뭐 회원이 100만 명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0만 명한테 언제 다 전달해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때요,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걷어서 몇 명, 재료에 있는 몇 명한테 몰아주고 뭐라 그래요?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망할 때까지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은 어차피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뭐예요? 벌써 억대 연봉자가 300명. 예,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몇 년 지나면요, 억대 연봉자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억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전달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란 겁니다. 즉 애터미는 시대의 흐름, IT 기술이 흐르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000억대 회사가 5년, 6년 연속으로 50%씩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분석하고 제가 다 때려치우고 애터미 한 겁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흐름에 몸을 맡겼더니 성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리더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파트너 능력이에요, 제품 능력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흐름에 몸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끝까지 맞서서 물살을 거슬러서 수용을 하실 거죠?
졸지 마세요. 보상 플랜입니다. 제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저 1, 2번 조건에 맞는 회사들도 거의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요, 보상 플랜을 봤을 때 내가 돈 버는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데는요, 정말 스페셜리스트만 성공하는 거예요. 전문가만 성공하는 거야. 보통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터미도 그랬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누구나 성공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성공. 두 번째는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는 겁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처음 오신 분들은 스폰서님들에게 잘 물어보시면 아는데, 애터미는요 딱 바이너리 두 줄이에요. 두 줄인데 무한 단계, 무한 누적 100% 반영해줘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로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보통 잘 못해요. 그죠? 물건도 잘 못 팔고 그냥 반탱이, 주변엔 반탱이들밖에 없어요. 그냥 반탱이 내려가다가 가끔 슈퍼 원탱이 하나 딱 나오면 이 슈퍼 원탱이가 한 모든 매출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왼쪽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한 명 나오고 내 오른쪽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한 명 나와서 계속 복제해 나가면 나는 성공해버린다. 이거 뭐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제 왼쪽에 저보다 똑똑한 파트너 나왔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제 오른쪽에 저보다 똑똑한 파트너 나왔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운 보상 플랜인데요, 요 그림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피라미드를 좋아하는데 이 두 개의 피라미드를 그렸습니다. 밑에 피라미드가 뭐냐면 회원입니다. 위에 피라미드가 수당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여기 상위 회원들이 수당을 다 가져가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도 분석하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대부분의 성공한 남자 사장님들에게 다단계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왜 안 한대요?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명예로운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물건을 사주고 회원을 소개해 주면요, 회원은 금방 늘어날 수 있고 수당은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폰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이 스폰서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딸랑딸랑 잘 못 보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스타, 투스타 전역하고 날고 기어도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분들 밑에서 딸랑딸랑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특이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명예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단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싫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냐면 그 보상 플랜 중에 상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애터미의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들은 여기에 있는데 3년 정도, 2, 3년 지나면요 5천만 원이라는 상한선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요, 어차피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기만 하면 다 5천만 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상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리더들은요, 자기가 뭐 이렇게 특이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만나요. 그리고요, 애터미는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애터미 리더들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한선 때문에.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터미가 100년간은 기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받아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애터미가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들이요, 전 세계에 나가서 후원을 해주는데 남의 라인에도 가서 후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재심 합력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서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회사 규모가 몇 조 정도 매출이 되지 않으면요,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마케팅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 리더들은요, 재심 합력해서 남의 라인에 가서 후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착한 분도 있습니다. 영리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해외에서 애터미가 성공해버려야 애터미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면요 15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다 애터미 다 알아버려요. 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는요 상한선이라는 제도 때문에 여기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들이 재심 합력해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한 회사도 없고 앞으로 나오기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요 애터미 200만 회원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신발끈도 안 묶었습니다. 이제 신발끈 묶고 준비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애터미가 나간다고 하면 1000만 명 1억 번째 회원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400만 번대 회원 번호는 신의 번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애터미가 동남아 시장을 접수를 하고 인도, 중국, 브라질로 나갈 때 이제 애터미가 제대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여러분들도 3년 뒤, 5년 뒤에 모두 정상에서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